코스에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집안의 걱정과 반대를 무릅쓰고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신청까지 부딪혀가면서 이 먼 곳 호주까지 오신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알차게 이곳에서의 삶을 채워갈 수 있을지 언어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오늘 드디어 효과적인 영어학습법 그 마지막 라이팅에 대해서 다루는 날입니다. 라이팅은 다른 스킬들보다도 더더욱이 굳이 내 인생에서 꼭 만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스킵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진 않으셨나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영어 강의도 했었고 영어 관련 컨텐츠를 기획하는 일들도 해봤었거든요. 그랬지만 뭐 내가 라이팅이 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할 거야. 뭐 말 걸고 들을 줄만 알면 한국 사람들은 다 영어 잘하는 줄 아니까 뭐 가끔 이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해석 좀 해주고 그 정도면 라이팅 굳이 못해도 괜찮겠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좀 게으른 편이라는 말씀을 혹시 드렸었나요? 부지런해야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의 끝판왕이 꼭 라이팅인 것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냥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빨간 펜을 들고 쫓아와서 체크해주기 전까지는 이게 뭐 제대로 된 문장인지 뭔지 그 빨간 펜으로 내 공들인 작품들 다 난도질 받는 것도 주머니를 털어야 가능하고 그냥 라이팅 공부를 떠올리면 부담감과 걱정들이 막 먼저 막 머리에 뭉게뭉게 피어올라서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 영어로 라이팅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버렸는데요. 그게 꼭 한꺼번에 찾아오더라고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초반에 한참 시간이 걸려서 에세이를 쓰고 또 쓰고 외국인 강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라이팅에도 어느 정도 정형화된 패턴들과 틀이 있어서 reading, listening, speaking, vocabulary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그렇게 생각만큼 무섭기만 한 파트는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라이팅 파트의 학습을 가장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레 부담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이렇게 좀 메시지로 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야, 헐, 대박 사건, 뭐 이거 레알, 뭐 존예, 뭐 제일 중요한 키역. 이게 결국엔 비슷비슷한 패턴을 익히고 나면 친구들이랑 기본적으로 메시지 보낼 때 하는 말들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답을 하는 것처럼 라이팅을 꼭 그렇게 어렵게만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현재 한국 교육 내에서는 영어로 라이팅을 할 일은 거의 없죠. 한국에서는 일단 라이팅이 포함된 일부 언어 시험들이 있지만 지원하려는 기업들 중에 라이팅 시험을 치르게 한다거나 라이팅이 포함된 언어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곳이 딱히 없고 그 길바닥에서 나한테 갑자기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적어줄 일도 그리 가능성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번 편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조차도 와, 이걸 굳이 내가 끝까지 들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드시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라이팅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읽기와 쓰기는 literacy, 즉 문학적인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파트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문맹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표현해내는 그 읽기와 쓰기 능력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 사회에서 적응력과 대처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이팅도 중요시 여기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예상 질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뭐, 중요성 대충 알겠는데, 라이팅 학습이 가능해요? 한국에서 접할 일이 잘 없잖아요. 한국인들한테 라이팅 파트 뭐, 너무 공부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환경적으로 공부하기 유리한 게 있어야지.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전형적인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도 분명 유리한 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스피킹 관련 편에서 제가 한국인들이 문법 그러는 게 스피킹 초기 단계에서 학습 효과를 반감시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한국인들이나 아시안들이 오히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유럽권 친구들에 비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라이팅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그 문법하는 특성들 때문인데요. 유럽권 친구들의 영어가 유창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 구조와 영어 구조가 비슷하기도 하고
어휘적으로 서로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꼭 중국어나 일본어를 공부할 때 비슷한 어휘들이 겹치게 있어서 한국인들이 쉽게 쉽게 배우는 것처럼요.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그 언어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라는 이점이 오히려 따로 문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도록 만들 수 있는 점이 된다라는 거죠. 잘 안 와닿으신다고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완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긴데요. 제가 호주 내에서 랭귀지 코스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유럽권 친구들이 저희 반에서 구성원 중에는 한 70%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레벨이 가장 그래도 좀 높은 반이어서 애들이 영어로 엄청 신나게 떠드는 걸 보고서 저도 막 초반에는 쭈구리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티처가 주제를 하나 딱 던져주고 라이팅을 해보라고 시켰는데 그 친구들이 멀뚱멀뚱 앉았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들이 그냥 이 주제가 너무 쉬웠나 아니면은 뭐 랭귀지 코스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이거 이미 해본 거라서 그러나 재수없다 그치면 좀 부럽다 이랬거든요. 근데 티처가 준 피드백이 적힌 제 종이에 괜찮은 커멘트들과 점수가 적힌 걸 한번 보더니 그때부터 라이팅 시험 채점 결과만 나오면 제 친구들이 그 종이를 갖다가 다 돌려보고 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이 부분이야말로 아시안들이 라이팅에서 강세를 볼 수 있는 파트다. 그 원수 같았던 문법적인 지식을 이렇게 써먹게 되는구나. 스피킹에서도 그렇게 유창하던 이 친구들을 제가 쭈구리를 만들어 보이는 순간도 온 거죠. 저 언어를 구조적으로 파헤치면서 답답하게 공부하는 우리들한테 기죽지 마, 내가 있잖아 하고 꼭 문법적인 손 내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돈을 내고 언어 코스에 다니고도 있었고, 제 글을 그렇게 가끔 누군가 교정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건 맞지만, 제 라이팅 실력이 그 티처가 줬던 피드백만 가지고 나왔다라고는 저는 전혀 보지 않거든요. 돈이 없어서 라이팅을 할 수 없다는 건 조금 편견과 가깝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라이팅이 어떻게 늘었는지 그 방법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리스닝, 스피킹, 리딩 학습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패턴을 익히는 것처럼 라이팅에서도 패턴 학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라이팅을 어떤 때 많이 하게 될지, 만약에 기회가 없다면 라이팅 학습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한국에서의 라이팅 학습은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시험을 위한 게 목표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법이 굉장히 포커싱 되어 있고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컨텐츠들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무슨 무슨 시험 고득점 팁, 적중 예상, 점수가 오르는 팁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에는 라이팅 학습에서 중요시 되는 건 패턴이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째, 라이팅 학습의 목표를 잡으실 때는 그냥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접근보다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한 라이팅을 하고 싶은지 잠깐 생각하실 시간을 제일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가령 나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쓸 장문을 배워야겠다라고 하신다면 비즈니스 이메일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 컨텐츠들을 많이 다뤄야 하겠죠? 그 구조가 읽는다고 해서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건 또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따라서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단기에 암기하는 걸로 어떤 효과를 봤다면 결국에는 그 지식은 증발해버린다는 걸 몸소 느껴왔기 때문에 다 외우세요. 그거 똑같이 말하세요. 이런 거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라이팅은 내가 여러 단어와 의미 단위들을 머리에서 꺼내서 조합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가 되지 않으면 한 문장 만드는 것도 어려워져요. 스피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스피킹만큼 뭐 임기응변이 쉽지는 않더라도 결국에 하나의 파트에 쓰이는 게 훨씬 한정적이기 때문에 패턴을 외우고 문장을 외우는 게 라이팅에서는 탁월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써보고 암기하는 과정에 글을 쓴 사람이 한 문장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어떤 흐름으로 배열을 했는지 그런 걸 제대로 파헤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게 30문장을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이 캄캄하시잖아요. 하지만 어떤 말 다음에는 통상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올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써보다 보면 예상되는 흐름이 생겨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한두 개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계시다면 통암기를 해 주시고요. 패턴과 표현이 손과 머리에 익었다. 이번에는 적용을 해볼 차례입니다. 남의 거 말고 내 거로 만들어야 그런 표현을 해봐야 마침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통암기 하신 거에 기반해서 본인만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사실 IELTS 같은 시험 라이팅만 봐도 주제는 계속 달라지죠. 그렇지만 내가 써먹는 구조는 거의 똑같고 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도 결국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내는 표현들이 익숙해졌다면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게 라이팅 공부의 끝인가요? That's no-no죠? 내가 외운 표현들로 뼈대를 완성했다면 이제 살이 될 표현들의 묶음을 집어넣어서 또 다른 글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가령 환경이면 환경, 오염이면 오염, 그리고 자살이면 자살, 뭐 사랑이면 사랑 이런 각자 주제와 관련된 표현들의 묶음을 노트에 분류해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풍부한 어휘거든요? 이건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주 랭귀지 코스에는 며칠에 한 번씩 주제를 딱 하나 정해놓고 며칠 동안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 리스닝, 리딩, 스피킹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익힐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라이팅을 하게 하죠. 그만큼 라이팅은 준비 과정이 꽤나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그 랭귀지 코스에서 한 방식들처럼 주제별로 주요 키워드를 본인만의 노트에 정리를 해놓고 기왕이면 거기에 본인의 의견도 함께 정리를 해놓으면 딱이겠죠? 사실 이건 편법이긴 한데 주제별 키워드를 정리해놓은 파일들도 꽤나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걸 활용하시는 게 단기간에 학습 효과를 바짝 끌어올리기에는 좋기는 하겠네요. 사실 그렇게 공부한다 해도 혼자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게 세세한 교정은 어렵죠? 그래서 내 작품이 나왔을 때 기꺼이 나를 도와줄 친구를 찾으실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한국에 있었을 때 제 작품을 교정해주는 대가로 미국인 친구한테 족발과 소주를 사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꽤나 서로한테는 만족스러운 지불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편부터 진행되는 유용한 학습 사이트 소개에서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삭 어플 등을 간략히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논리를 담은 내 전체 글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한 번 정도는 주머니를 털 용기를 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호주에 들어와 계시는 학습자분들이라면 비용 안 들여도 주변에 도와줄 친구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 장화시는 고양이 그 표정 아시죠? 저는 우습지만 그 표정을 써먹어서 공짜로 한 5번 정도는 첨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표정을 짓는 게 꼴 보기가 싫어서라도 해준 거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전 원하는 걸 얻었는데. 저처럼 잠시 수치스러움, 성별, 나이 이런 거 내려놓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언어 공부 앞에서 창피함은 잠시 잊으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라이팅은 목표 설정에서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시험도 됐고 비즈니스 영어 메일도 됐어요 하신다면 감수성을 폭발시켜보는 목표를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한참 영어 공부하던 시절에 부모님한테 영어로 시를 써서 보내보겠다라는 목표를 정해본 적이 있었어요. 뭐 한참 부족한 시였겠죠. 그렇지만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아직도 그 시가 저희 아버지 지갑 속에 들어있을 걸 생각하면 정말 손가락 발가락이 다 없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효심이 넘치는 목표입니까? 하다못해서 노래 가사라도 하나 외워보세요. 그래서 그게 내 얘기인 양 비슷하게 각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라이팅으로부터 겁먹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쉬운 접근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라이팅 부분에서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어휘, 스피킹, 리딩, 리스닝 부분에서 했던 그런 학습들이 다양한 인풋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팅은 내 진정한 실력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언어 능력의 집합체니까 영역별로 균형 있게 공부하시는 게 라이팅에서의 진정한 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이팅 학습이 다른 것들보다 좀 나중에 하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까, 대체?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영역을 공부하시든 간에 어떤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한 영역에서의 발전이 다른 영역에서의 발전을 반드시 끌어온다는 걸 제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업로드된 학습법 편들 순서대로 차근차근 학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오늘 실현 가능한 거 내가 더 흥미를 느껴서 빨리 나를 영어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거든 먼저 시작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학습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일부는 제 이야기, 또 일부는 제 지인들의 이야기, 또 일부는 언어학습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귀 닫고 눈 감고 난 알아서 할래 하시면 바뀌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편에서 말씀드렸던 오픈 마인드가 언어학습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꼭 상기해 주시고요.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아시죠? 이번 생에서 언어를 잘할 거다 아니다 라는 건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좋습니다.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갖고 와서 좀 만나볼 텐데요. 좀 더 그런 컨텐츠들을 쉽게 찾으시라고 효과적인 언어학습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려 주실 거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